안녕하세요. 1월 3주차 OMS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국내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시장이 3월까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또 그리고 이 다음 주에는 유럽하고 좀 중국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아무래도 연초니까 국내 시장 중심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게요. 단기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텐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게 어떻게 운 좋게 맞았어요. 관망 후 저점 잡기에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잘 적중이 돼서,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상은 항상 틀립니다. 근데 기준이 있으면 그 예상이 틀려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주 OMS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지수가 1월 효과가 없다. 이 지수라고 하는 건 코스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투자하고 있는 변액 상품이라든지 그 주식형 펀드들은 코스피에 투자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된 지수, 이 코스피가 왜 하락하냐? 12월 달에 발생했던 배당 수요가 배당 매수세가 배당 매도세로 바뀌면서 한국 시장의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선까지 말씀드렸냐면 1915선까지 1940선까지 작은 박스를 잃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옵션 상품이라든지 선물 옵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 저점이 1880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지수는 그래서 금요일날 1925선까지 다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매매를 하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9,950원 선에서 매수를 들었고요. 매수 드린 분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한번 매도를 처리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 다 먹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3에서 5% 정도 수익을 시연을 하고 다시 한동안 시켰거든요. 이번 주 전략에서 근데 이 지금에 있는 지수 상승이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 지수는 사실 선물 옵션의 판에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건데 가장 큰 핑계거리 두 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호조됐다. 영업이익이 4조 8천억 됐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5조 2천억까지 발생했다는 것과,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온 것들이 양적 완화가 발생할 것이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유럽에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을 이유로 상승을 한 거였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해서 그 작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럼 이번 주 내용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지수가 연결이 될 것이냐? 저는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봐요. 제가 올해 2015년을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스는 작아지는데 벼룩의 힘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물 옵션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급등을 1880선에서 1920선까지 바로 올라온 지수가 바로는 못 가고요. 한 차례 내려왔다가 재차 상승. 저는 이 상승이 2000선에서 2020선까지는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주식형 펀드라든지 변액 펀드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 부분을 계속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직은 지수가 1880선이라는 바닥을 잡고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에 있는 단기 매매들을 주력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전략입니다. 이번 주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차 눌림목에서 저점 잡기를 다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80선까지 하락을 했던 것들이 저점을 확인하고 1920선까지 반등한 것들이 한 차례 눌리거나 횡보할 때 매도했던 자금들을 재차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점 잡기 2차가 될 텐데요. 저는 지수 목표치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0선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0선 전에는 박스의 중앙값인 1950선, 60선까지도 1차적으로 도달할 것으로 보고요. 저는 그러면 지수의 단기 변동성만 가지고라고 하더라도 10%의
레버리지 매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1분기 안에. 왜 이렇게 단기 전략을 말씀드리냐? 지수에 대한 포지션들이 박스로만 짜여져 있기 때문에 2000선까지는 변액펀드라든지 주식형 펀드들을 건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단기 전략을 계속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차 눌림목과 저점 잡기를 잘하는 관망장세, 그리고 싸게 잘 사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수의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박스장세가 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걸 조금 멀리 떨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올해 시장을 좀 돌아보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돌아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이 코스닥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코스닥의 시장이 지금 570선까지 올라온 강세 시장으로 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물옵션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의 코스피보다 이쪽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기존에 있는 IT 부품, 차 부품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띠면서 자금들이 일로 많이 이동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에 있는 메인 포지션은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장이 강세가 된다고 했을 땐 자금의 이동이 이쪽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박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박스는 1950선과 60선을 기준으로 해서 1차 2000선, 2020선까지는 가능하다. 같이 터닝, 천천히 돌아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단기 매매, ETF 단기 매매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고, 중장기로 관리되고 있는 변액펀드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금리의 지속 하락 시에는 보유, 채권, 그리고 2000선, 2020선까지 회복할 때까지 주식형 펀드, 변액펀드의 국내 주식형 포지션들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동안 계속 ETF를 매매한 성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900원에 매도했던 ETF들을 1,350원에 재매수를 했고 1차적으로 1,550원에서 600원에 1에서 2% 정도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는 전체 현금화를 2주 정도 관망을 하다가요. 9,950원에 재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3에서 5% 정도 수익을 내고 재매도를 한 다음에 지금은 아직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형 펀드라든지 변액펀드에 대한 얘기보다 단기 매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올해의 장세, 그리고 앞으로 집권 3년차, 4년차, 5년차로 집어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권력에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볼 때는 전체 골격을 불황으로 인식한 상황에서의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는 것들을 실전 매매와 함께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은 코스피에 큰 재미가 없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된다. 단기로 매매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매매 일지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월하고 2월, 그리고 코스닥이 제일 좋을 것 같이 생각되는 2월하고 3월 전까지는 코스피 단기 변동성이 계속 심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위주로 1%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돌아온 봄까지의 저희가 지금 하고 취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단기 매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중장기 자금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형 펀드, 변액펀드들은 보유하시고 지수 2000까지는 단기 매매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수 2000선, 2020선까지는 2월, 3월까지 한번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OMS 3주차를 말씀드리면서 단기 매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을 전체로 해가지고 바라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